안녕하세요. 내과식당 정석후입니다. 요즘과 같은 겨울철에 빙판길에서 낙상과 골절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낙상이나 골절이 됐었을 때 가볍게 기부스만 하고서 이제 집에서 쉬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뭐냐면 골다공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겨울철에 낙상과 골절의 고위험군인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정상적인 뼈에 비해서 구멍이 많이 난 뼈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폐경, 노화 등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경미한 충격에도 쉽게 골절을 일으키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주로 폐경 후에 증가하기 시작하고 노년기가 되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골다공증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골다공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게 된다면 요통, 허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등의 신체의 변형, 또는 키가 감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쇠약하거나 무기력 등에 시달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골절이 오래 지속된다면 보조기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간병 또는 보호를 받아야 되는 평생 동안의 많은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는 이 골반뼈라고 하는 대퇴골이 있는데요. 이 대퇴골이라고 하는 것에 골절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할까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골다공증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골다공증 위험인자가 많을수록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를 교정해 준다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골다공증의 위험인자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우리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쩔 수 없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여성이 남자보다 더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체형과 체중을 본다면 뼈가 가늘거나 체중이 적은 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고요. 성호르몬의 감소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폐경을 앓거나 신경성 식욕부진 또는 과도한 운동으로 월경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위험이 높고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 기능의 악화로 남성 호르몬이 감소된 경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약 중에 부신피질 호르몬이나 또는 갑상선 호르몬 등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높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환 중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거나 또는 이전에 위장관에 수술을 받은 경우 또는 쿠싱 증후군이 있거나 오랫동안 운동이 억제될 수밖에 없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습관을 살펴보자면 칼슘 섭취량이 적은 경우나 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나치게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경우에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분에게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어머니에게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있었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발생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골다공증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한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조기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검사를 시행하냐면 이 기계는 바로 뭐냐면 골밀도 측정 기계라고 하는 덱사 스캔이라고 합니다. 이 통에 누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골절이 일어나기 쉬운 부분인 엉덩이, 척추, 손목의 골밀도를 측정해서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골다공증이 진단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골다공증이 진단되면 무조건 골절이 발생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라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고요. 이미 골다공증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험 요인은 계속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 가능한 위험 요인을 먼저 찾아서 제거해 주셔야 되고 골다공증의 진행을 막기 위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는 하루에 1000mg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고 운동을 하는 것도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격한 운동은 안 됩니다. 오히려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의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의 경우
골절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시력이 안 좋은 경우에는 조기에 시력을 빨리 교정해야 되고,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에는 몸의 밸런스를 잡기 위한 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을 빨리 찾아서 제거해 줘야 합니다. 또한 목욕탕이나 계단 등에서는 항상 조심스럽게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골다공증의 예방과 골다공증의 좋은 음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